지금은 전문 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병사를 2년을 한다고 칠게요. 병사 2년을 하고 플러스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사관을 해가지고 4년을 그냥 딱 못 박는 선택이랑 병사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할지 2년 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다고요. 이게 두 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병사 처음부터 200만 원을 줘버리면 누가 처음부터 부사관을 지원을 합니까?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하사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병사를 200을 줄 때 적어도 250에서 300 정도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사관은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둘 다 200만 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루어질 거였어요. 저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. 병사 월급이 작으니까 최저임금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200만 원 올렸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.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데요. 하사 월급이 200이 안 되는데 병사 월급이 200인 게 말이 되냐? 이게 계급의 역전화가 일어나지 않냐? 이런 얘기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어를 해요. 야, 선택과 강제는 다르잖아. 무슨 얘기냐면 하사는 니들이 선택한 거잖아. 그러니까 야, 200만 받아라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부사관 출신입니다. 제가 군생활을 5년 5개월 하고 나왔어요. 병사 하다가 이제 부사관 하고 전역을 한 케이스인데, 제가 부사관을 했던 이유는 뭐 국가의 부름에 보답하고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뭐냐면은 어차피 남자는 2년의 군생활을 해야 되고요. 이 2년을 하고 돈을 거의 못 받는 것보다 그냥 4년 하고 뭐 한 1억 모아서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?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. 부사관 할 때부터 장기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돈을 받고 좀 더 길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냥.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. 200을 받으면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문 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병사를 2년을 한다고 칠게요. 병사 2년을 하고 플러스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사관을 해가지고 4년을 그냥 딱 못 박는 선택이랑 병사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할지 2년 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다고요. 이게 두 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병사 처음부터 200만 원을 줘버리면 누가 처음부터 부사관을 지원을 합니까?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. 만약에 이 하사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병사를 200을 줄 때 적어도 250에서 300 정도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사관은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겠죠. 아니 하사 250, 300을 주면 아니, 중사, 상사 뭐 다 있잖아요. 그냥 소위, 중위 다 있는데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초급 장교도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초급 장교 ROTC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자 이런 마인드가 크다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엄청 올려줘야 돼요. 다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지원을 안 해요.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사실 뭐 200 올리는 거 좋습니다. 근데 우리는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. 뭐냐면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.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. 지금의 징병제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원래 징병제랑 모병제랑 싸울 때 이 징병제 측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야 그래도 군대를 유지하려면 야 40만 정도의 병력은 있어야 돼. 나중에 막 사람이 없잖아요. 출산율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. 야 그래도 군대를 유지하려면 30만 정도의 병력은 있어야 돼. 또 애를 더 왔나? 야 그래도 군대를 유지하려면 10만 정도의 병력은 있어야 돼. 계속 이딴 얘기를 하면서 질질 끌어왔습니다. 애초에 사람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. 사람 수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야 원래 40만이 있어야 된다며. 근데 지금 40만을 못 구하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있는 병사의 기간을 존나 늘리든가 아니면 여성 징병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. 지금 와서 그때는 40이라고 그랬지만 야 사실은 20만 정도만 있으면 돼.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인원은 계속 줄어들어요. 결국 나중에는 모병제가 옳았다는 거를 그냥 입증하는 꼴밖에 안 돼요. 아니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모병제를 할 때.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요.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그 순간에 사실 월급이 탁 올라가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병장이 50만 원 받는다고 치고 나중에 모병제 할 때 갑자기 월급을 200만 원 탁 줘버리면 그래도 이제 지원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겠지만
그래도 그걸 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근데 지금부터 이제 200을 주다가 나중에 뭐 명제로 전환을 할 때 얼마를 더 줘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. 그때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게 돈을 좀 늘려야 될 텐데 하는 얘기예요. 이 카드를 그럼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빨리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사실 올리는 거 뭐 동의합니다. 근데 여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쫙 올렸습니다. 근데 이 정도로 급격하게 올리질 않았어요. 아니 지금 병장이 50 받는데 내년부터 200 받는다 이래버리면 너무 급격하잖아. 그래서 저는 딱 최저임금이 생각났습니다. 문재인의 최저임금 공약이 있었어요.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18년, 19년에 이게 지금 그래프가 확 올라가잖아요. 뭐냐면은 문재인이 대선 공약 중에서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.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이나 홍준표나 최저임금 10,000원의 시대 열겠다 이건 뭐 똑같긴 해요. 뭐 그 기간 차가 있긴 한데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공약이니까 내 공약 중에서 이 달성을 위해서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뒤에 18년 19년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면 20, 21년, 22년은 훨씬 낮잖아요. 다른 연도보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좀 급격하게 올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.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아니 괜찮다 이겁니다. 아니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라가겠지. 근데 너무 급격하게 아니 내 임기 내에 5년 내에 200만 원을 만들겠다도 아니고 아니 순식간에 4배를 주겠다? 이거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.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